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향씨, 저번에 제 카메라를 가져가시더니 좋은 사진이라도 좀 찍으셨나요? 가져간 게 아니고요.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에 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니 그만 선생님 카메라를 빌려갔을 뿐이에요. 죄송해요. 이것 좀 보세요. 저번에 배운 대로 한번 찍어봤어요. 의도적으로 할레이션을 제거하지 않고 눈부신 가을 햇살을 담아봤는데 괜찮은가요? 우와, 지향씨가 뭘 담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제 카메라까지 가져간 걸 보면 역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가져간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저번 시간까지 라이트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이번 시간은 어떤 내용이죠? 사진에 있어서 구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요소에는 선, 형태, 명암, 톤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선의 묘미를 살리는 촬영법과 좌우대칭 촬영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는 중요한 것이 선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사진에서는 거의 불분명한 암시로 표현되는 것이 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각적으로 선을 규정하는 데는 컨트라스트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때 명암 간의 컨트라스트라든가 서로 다른 컬러 영역 간의 컨트라스트, 또 질감 간의 컨트라스트, 형태 간의 컨트라스트 등 선의 시각적 특성은 점의 시각적 특성보다 강한 느낌을 주게 되죠. 또 선은 그 길이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성과 움직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선은 어느 정도의 표현 능력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남용하지 않는 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선은 각각의 독특한 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아, 네. 예를 들면 수평선은 대각선보다 훨씬 좀 평온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지그재그는 시선을 멈추게 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강하고 명확한 선은 대담함을 표현하는데요. 가느다란 곡선은 섬세함을 나타내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자동차 경주를 하는 모습이네요. 왠지 친근감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왼쪽 사진보다 오른쪽 사진이 더욱 박진감 넘쳐 보여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선의 기울기만 조금 바꿔서 촬영했을 뿐인데요. 오른쪽 사진이 왼쪽보다 더욱 박진감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새로 포장한 아스팔트 언덕길에서 담아낸 이미지인데요. 보세요. 완만한 곡선과 어우러진 흰 자동차가 흑백의 간결함으로 한층 컨트라스트를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좌우 대칭이라면 좌우가 일치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아, 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도화지 한쪽에 물감을 이렇게 뿌리고요. 접어서 잘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펴주면 좌우가 같은 형태의 그림을 만드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걸 네, 그걸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요. 사진에선 좌우가 똑같은 사진을 좀 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 좀 무게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피하긴 하는데 어떤 강한 의지나 내 그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좌우 대칭의 밸런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좌우 대칭의 정적인 밸런스와 동적인 밸런스가 그것입니다. 좌우 대칭 밸런스에서는 피사체를 프레임의 중앙에 배치시키는 것으로 사진의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배치하게 됩니다. 반면 동적인 밸런스는 서로 다른 무게와 힘을 대립시키는 것으로서 이미지에 생동감을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아, 그렇군요. 사진에서 밸런스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화면의 분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분할이요? 네. 사진은 대상에서 부분을 잘라낸다는 의미로 회화와는 달리 마이너스 예술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사진 촬영에서 프레이밍을 변환시키면 사진에서 전해지는 느낌도 달라지게 되죠. 아, 프레임 분할 중에서 황금 분할은 가장 널리 알려진 조화로운 분할인데요. 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황금 분할 말씀하시는 거죠? 영어로는 골든 컷이라고 해서 그만큼 아. 중요하다는 의미를 읽어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그 황금 분할이 최고의 분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양한 분할을 눈으로 보고 많이 촬영해 봄으로써 미묘한 그 차이를 몸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여백이 있습니다. 보통 여백의 의미라는 들어보셨나요? 네, 미술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영어로는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주제를 화면 중앙에 놓고 찍는 것보다 좌우측 측면에 치우치게 찍으면 반대의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균형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 이유는 시선의 흐름 때문인데요. 그 흐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초보 사진가라고 하면 우선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 피사체를 위치시키고 찍으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좀 나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네. 이렇게 화면에서 한쪽에 치우치게 함으로써 그런 그 여백의 의미를 살리게 되면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 화면 중앙에 놓고 찍었던 것보다, 사진 솜씨가 늘었네 하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 이유는 그 공간미가 주는 시원함과 간결함으로 인해서 신선한 분위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럼 사진에서도 여백의 미가 꼭 필요하네요. 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백을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 한 장을 볼까요? 결혼식을 마치고 레닌 언덕으로 기념 촬영을 하러 온 러시아인에게 키스 세레머니를 부탁했더니 흔쾌히 연출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러시아를 여행했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아,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요. 네. 화면의 오른쪽에 커플의 애정 표현을, 또 왼쪽에 여백을 살려 여행지와 커플의 행복을 단적으로 표현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이번 시간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여러 번 이 강의를 본다 손 치더라도 내 몸에 익혀지지 않으면 전혀 써먹을 수 없답니다. 지양 씨처럼 찍고 싶으면 카메라를 달랑 들고 가까운 주변에서 DSLR로 세상 담기를 몸소 실천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와, 지금 제 칭찬해 주신 거 맞죠? 오늘도 역시 성과 좌우 대칭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법을 내 몸에 익히러 가야겠네요. 네, 그러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리듬과 패턴, 질감과 그림자를 이용한 촬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잘 찍고 오셨나요? 네, 제가 명색이 레이싱 모델이잖아요. 용인에 있는 경주장에서 멋지게 한컷 찍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뭔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첫째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찍을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인데요. 네.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진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리듬, 패턴, 질감, 그림자를 이용한 사진 찍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일반적으로 정적인 느낌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닌 사진의 특성상 제 아무리 동적인 사진을 찍었다 손치더라도 정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사진이 정적인 건 당연한 게 아닌가요? 네, 하지만 그 사진의 리듬감을 표현한다고 하면 시각적으로 동적인 데다가 재미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음악의 악보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박자와 마찬가지로
사진 속에서도 시각적 박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자의 주기가 바뀔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듯 사진 속에서도 박자로 인한 눈의 움직임을 유도해 프레임 밖의 세상을 상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리듬감만 가진 사진은 너무 경직되어 단조로울 수 있으므로 리듬을 깨는 변칙적인 요소를 찾아서 그 지루함을 탈피하는 동시에 나만의 사진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몇 장의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자연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의 행렬을 앞뒤 선생님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반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리듬을 깨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사진은 노인들의 뒷모습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죠. 네. 아웃포커스를 이용하는 원근감과 불규칙한 모자의 형태들이 그 여운을 남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패턴은 리듬과 같이 반복적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물체의 크기와 넓이가 구성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 전체를 두루 살펴보는 효과와 더불어 다소 정적인 느낌을 보이게 되죠. 아, 네. 패턴이 반복된 사진은 배경이나 하나의 소재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면서 강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데 유리합니다. 선생님, 이 사진은 뭔가요?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타작인데요. 자판이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있어 패턴이 그 어떤 세월의 무게로 인해서 정겹게 느껴지는 걸 좀 볼 수 있죠? 아, 색깔도 흰색과 흑색의 단순한 농담은 좀 간결해 보이고요. 글씨가 왠지 더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양 씨한테 패턴을 나타낼 만한 사진을 한 장 찍어오라고 했는데 찍어 오셨어요? 아, 저희 집 밑에 이제 재활용 아파트 보면 있잖아요. 모아둔 곳. 거기에서 이제 빈병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쭉 늘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몰래 사진을 한 장 찍어봤죠. 우와, 엄청 잘 찍으셨네요. 만약 앵글을 감각적으로 기울여 찍지 않았다면 자칫 밋밋했을 사진인데 이렇게 단조로운 패턴에 그 어떤 그 앵글을 줌으로 해서 좀 무한한 생각을 좀 하게 하는군요. 의도하신 것 맞죠? 저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림자를 이용하는 것은 빛을 응용한 것으로서 조형적으로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그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표현한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검은 부분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좀 이렇게 억눌린다고 해야 되나요? 짓눌리는 네.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림자는 아무래도 좀 어두운 느낌이 네네.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인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안배가 좀 필요하고요. 또한 강한 컨트라스트를 위해서 피사체의 선택과 조명의 방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겁니다. 자, 사진을 보죠. 아파트 현관에서 담아낸 조카의 모습인데요. 액세서리에 대한 호기심이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에서 더욱 잘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한참 호기심이 많을 나이기도 하죠. 굉장히 네. 귀여운데요. 네. 그럼 이 사진은 뭔가요? 예, 늦은 밤 그 포구의 선착장에서 담은 이미지인데요. 희미한 전등불 아래 서 있는 남녀를 찍은 사진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걸로 봐서는 손을 섞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분들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제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씬한 다리와 부츠 그런 다리 모양을 좀 강하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폭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노란색 선이 있어서 저는 도로 아닌가 하고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그 컬러로 표현된 사선의 그림자와 사각 앵글 또 노란선의 색이 궁금증을 더해주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질감이란 피사체 표면에서 느껴지는 것으로서 빛과 형태가 만들어내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라니 역시 선생님은 비유의 달인이세요. 여기에는 조명의 높이나 방향, 또 광원의 종류와 형태, 또 크기에 따라 좌지우지되지만 무엇보다 피사체 자체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야외에서 자연광에 의존해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촬영 시간대와 날씨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촬영 날씨는 물론 알겠는데요. 촬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를 선택해서 그 풍경 사진 같은 걸 많이 찍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라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밝은 그늘보다는 약한 햇빛에서 촬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색온도와 빛의 높이를 고려한다면 태양빛이 비교적 낮고 길게 드리워지는 오전 10시에서 11시 때, 또 오후 2시 때, 3시 때 전후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촬영을 할 때 거의 이 시간대에 많이 촬영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이처럼 질감을 표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마띠에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효과는 만져지는 느낌이 나도록 광선의 방향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촬영 시간대를 고려해서 질감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이른 아침 골프장의 그린에서 읽어낸 표정입니다. 그린 위로 공이 굴러온 모습을 잔디에 맺힌 이슬로 질감을 표현한 사진이죠. 이 시간대에만 사진을 찍으실 수 있겠네요? 네, 하루에 딱 이 시간 10분 동안. 예. 이슬이 맺혀 있는 짧은 시간만 찍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상황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런데 방금 전에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마띠에르 효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띠에르 효과란 게 무엇인가요? 예, 마띠에르란 재질이나 광택 등 질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띠에르 효과를 잘 표현되게 찍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마띠에르 효과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역광이나 측광의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로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세요. 왼쪽 사진은 반역광으로 인해 굴곡의 깊이가 드러나 힘이 있어 보이죠. 네. 반면에 오른쪽 사진은 그늘 속이라서 부드럽게 표현되었지만 깊이감이 없고 컨트라스트가 약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피사계 심도를 좀 깊게 해서 재질감, 즉 컨트라스트와 그 피사계 심도를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떠셨나요? 촬영을 할 소재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색을 이용한 사진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시간보다 다양한 사진을 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내용들이겠는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